이해 못하는 부모와 설명 못하는 아이. 16살 민준이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방문 밖에서는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민준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엄마는 결국 문을 두드렸다. 네, 금방 갈게요. 민준의 대답은 항상 그렇듯 짧았다. 민준이와 엄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죠. 작은 오해들이 모여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대화도 줄었으며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가 물어보았다.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어? 엄마가 물었다. 그냥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수학 중간고사 결과 나왔다며? 어땠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괜찮았어요. 민준이의 아빠가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말해봐. 65점이요.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65점? 전에는 90점도 넘게 맞았잖아. 요즘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항상 그 그림만 그리고. 민준이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학 공식이 이해가 안 돼서 밤마다 불안하다고, 질문하는 것조차 두렵다고, 그래서 그림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게요. 엄마는 아들의 눈에 비친 상처를 보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왜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걸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면 도울 수 있을 텐데. 집안에서는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전쟁. 민준이는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고, 부모님은 아들의 침묵을 게으름이나 반항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일기장에 썼다. 왜 나는 말을 못할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아. 수학 문제를 볼 때면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집중하려고 해도 안 돼. 그림을 그릴 때만 평화로워. 부모님은 이해 못하실 거야. 엄마도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민준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남편은 그저 엄하게 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과 같은 논리적 과목에서요. 하지만 미술 시간에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민준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엄마는 아들의 그림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혹시 학습장애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민준이는 난독증이나 ADHD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아이를 오해했던 거군요. 그날 저녁 엄마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아빠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들어가도 될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선생님을 만났어. 엄마가 말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을 봤어. 정말 아름다웠어. 민준이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왜 그림에 의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을게.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해줄래? 처음에는 어색했다. 민준은 말을 시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금씩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학 문제를 볼 때면 글자와 숫자가 섞여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집중하려고 해도 머리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림을 그릴 때만 마음이 편해져요. 그 대화 이후 가족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민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습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의 예술적 재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어느 날 저녁 민준의 방에 찾아왔다. 아들, 이거 봐. 기현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사실 아빠도 내 나이 때 그림을 좋아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포기했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아빠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지.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응원할게. 대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어떨까? 민준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네, 아빠. 같이 해보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은 때로는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설명하지 못하는 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판단을 멈추고 경청할 때 시작됩니다. 침묵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열 때 시작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꿈꾸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소통의 다리를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침묵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다리를 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